일단은 기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및 온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 뭐와? 온도와 비례하고 압력과 반비례한다. 자, 부피를 V라고 나타내고요. 온도, 압력을 P라고 나타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압력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입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힘의 단위는 뉴턴. 뉴턴 퍼 제곱미터를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압력은 1기압 많이 들어봤죠? 자, 대기압인데요. 대기압은 760mm Hg. 그 다음에 약 10의 5승 파스칼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기체의 압력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기체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해지는 힘을 기체의 압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1기압이 760인 거는 실험에 의해서 도리첼리가 알아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수은 기둥이 있죠. 여기 이제 시험관에 수원을 가득 채워서 뒤집어 봤는데요. 이만큼 내려오고 더 이상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계속 760mm, 76cm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유지될까? 바로 대기압과 이 수은 기둥의 압력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기압 1기압은 760mm Hg와 같다. Hg가 수온이죠. 자, 이거는 이제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보일의 법칙인데요.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일의 제2차관 실험인데, 바로 이 실험입니다. 이걸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뚫려있죠. 관이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기압이 1기압 작용하고 있고요. 부피가 V1이라 합시다. 근데 수온을 더 넣어서 자,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대기압 1기압에다가 요 수은 기둥의 압력까지 예를 들어 10mm다. 그럼 이건 10mm Hg고 요건 760mm Hg니까 총 770이다. 했더니 부피가 감소했죠. 그 다음에 수온을 더 넣어봤어요. 더 넣어봤더니 자 1기압에 이게 한 70mm Hg다. 합치면 요 760하고 합칩니다. 그죠? 그럼 830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V3가 됐어요. 보다시피 부피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압력이 증가하니까. 자,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단 온도는 뭐 할 때? 일정할 때.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부피, 압력은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건데요.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 감소하는 반비례 그래프죠, 이게.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P고 여기 V죠. 곱하면 PV. 여기도 2배 했더니 2분의 1배. 4배 했더니 4분의 1배. 했더니 계속 PV 값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곱과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고요. 반드시 온도는 일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이 맨날 PV죠. 그래서 PV 값이 일정하다는 거고요. 온도는 일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샤를의 법칙 잘 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조건이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주어져.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1도 올라가면 0도시 부피의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0도 부피를 뭐 546이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1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하면 546의 273분의 1만큼이니까 2ml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증가하면 548이 되겠죠. 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식을 적다 보니 이렇게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자, 어렵게 보일 뿐이고요. 자, V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 0도씨 부피 더하기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이고요. 요거는 온도 변화죠.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계산할 줄 알면 이 식 이해된 겁니다. 자, 절대 영도인데 자, 우리가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한다는 거는 1도 내려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만큼씩 감소한다는 거니까요. 영하 273도씨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수 있겠죠. 자, 1도씩 내려갈 때마다 0도 부피의 273분의 1만큼씩 감소해요. 그러면 273도만큼 내려가면 기체의 부피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이 온도, 영하 273도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절대온도 0켈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입됐냐 하면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밑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여기 보면 섭씨죠. 그래서 0도씨 부피가 얼마가 있고요. 온도를 쭉 내려서 영하 274를 하면 계산으로 했을 때 0도가 나옵니다. 기체의 부피가. 근데 이것을 이쪽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합시다. 273을 0으로 평행 이동했어요. 이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고요. 켈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는 절편이 있지만 여기서는 0,0을 지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절편 없는 1차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절편 없는, 얘는 절편이 있잖아요. Y절편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죠. 기울기고,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죠. 그죠? 그럼 273분의 V0가 기울기고요. 자, 이거하고 부피랑 절대 온도랑 비례하죠. 그래서 부피는 비례한다. 기울기 곱하기 X축. 이건 X축이고요. 이건 Y축이잖아요. 수학 시간에 많이 했죠. 그래서 부피는 273분의 V0. 이때의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따라서 이거는 상수값이잖아요. 상수값. 그래서 V는 KT입니다. 그죠? KT. 그러면 V는 KT고요.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K만 놔두고 V 나누기 T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온도를 만약에 2배로 하잖아요. 그럼 부피도 2배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73 켈빈입니다. 이때의 부피가 만약에 10리터죠. 그러면 546 켈빈이 되면 부피가 얼마가 될까? 이 말이죠. 단, 압력은 일정하다. 온도가 몇 배 됐죠? 2배죠. 그럼 부피가 몇 배? 20리터. 이렇게 하면 돼요. 단위가 도시일 때죠. 예를 들어 10도시에 10리터입니다. 그럼 20도시에서 20리터 맞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얘를 273 더하고요. 얘를 273 더하면 절대온도로 생각하면 283 대 293입니다. 그죠? 그래서 10대 x 이렇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체 V는 뭐에 비례하고, 자, 온도에 비례하죠.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증가하니까요. 자,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함께 쓴 거죠. 꼭 알아둡니다. V는 비례한다. T, 절대 온도와 비례하고 압력과는 반비례한다. 자, 다음 시간에 아보가드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 방정식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